미국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 그의 뛰어난 발명품들은 20세기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를 열어젖혔다. 하지만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가 전부. 그나마 실제 학교를 다닌 기간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발명왕이란 호칭을 얻기까지는 무려 11만 번에 달하는 실패가 존재했다는 사실. 여기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하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발명으로 자수성가에 성공한 이가 있다. 바로 힐링 바이오 박세준 대표. 스스로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발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한 150여 종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발명왕이라는 별명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200여 종이 넘는 발명과 다수의 수상 경력은 스스로의 힘으로 쌓은 평생의 자산. 금해산골 가난한 소년이 발명가 근성 하나로 어엿한 중소기업의 CEO로 거듭나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넘나들며 롤러코스터 같았던 파란만장 인생 역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자. (1945년에) 태어난 해방둥이 박세준. 그의 고향은 학교에 가려면 높은 산을 2개나 넘어야 할 만큼 깊은 두메산골이었다.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끼니조차 해결이 쉽지 않았던 시절. 하루 한두 끼는 꼭 고구마나 우거지죽으로 허기를 달래야만 했는데,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한 박세준은 친구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늘 배움에 목말라 있던 그는 나이 20이 되던 해 크나큰 결단을 내렸다.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와 계룡산의 한 서당을 찾아갔던 것.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진 못 배운 한을 풀기 위해서였다. 제가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아무것도 배우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을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을 찾아서 계룡사를 갖게 됐는데, 그냥 하나를 하면서 자연히 이제 붓을 들게 되니까 메란국죽 이런 그 동양화도 배우고 또 서화를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열심히 했죠. 하여간 그 벼루가 구멍이 나도록 쓰고 갈고 이렇게 했습니다. 스승의 농사를 직접 짓고 동네 일도 거들면서 주경야독으로 만하게 매진했던 박세준. 그러나 배움에도 때가 있는 법. 뒤늦게 공부를 하자니 남이 하루면 깨우칠 것을 이틀 사흘씩 걸려 겨우 쫓아가는 형편이었고, 그래서 붙은 당시 별명이 돌머리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 고생하며 배워둔 한학과 서화는 훗날 그가 자립하는 데에 든든한 미천이 돼줬는데, 요즘 말로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에 초등학교 졸업장과 서당에서 배운 한학이 가진 것의 전부였던 박세준. 그는 어떻게 사업에 눈을 뜨고 기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일까? 때는 1974년. 어느덧 나이 30에 접어든 박세준은 아내와 2아이의 생계를 책임진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 농사를 지어서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그는 가족과 함께 서울로 향했는데, 상경한 지 5달이 지나도록 변변한 일자리를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구두 뒤축이 떨어져 나가도록 거리를 헤매고 다녔지만 배움도 짧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그를 반갑게 맞이해준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던 것.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을 지나던 그에게 문득 화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뇌리를 스쳐간 번뜩이는 아이디어. 직접 서화를 그려 팔아보자. 어렸을 때 그 어깨너머로 배운 서화를 그려가지고 인사동 화랑가에 가서 아마 팔았던 모양입니다. 화상들이 그 작품을 보고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지 500원에 외상으로 사주셨다고 그럽니다. 장당 500원씩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한테 외상으로 500원에 산 그림을 표구를 잘 해가지고 10만 원씩 받고 팔더라는 거죠. 화랑 주인의 장사 속에 충격을 받은 박세주는 남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서화를 그려 판매하기로 결심했다. 지필목을 준비해 다니면서 그림도 그려주고 가훈이나 사자성어도 써주면 웬만큼 수입이 되겠다 싶었던 것. 그러나 생전 처음 나선 영업의 세계는 결코 만만치 않았다. 그걸 문 열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첫날은 실패했는데 이튿날은 돌아올라 해도 버스비도 없고 하니까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용기를 내서. 뭐 좌우명도 써달라고 하고 가운도 써달라고 하고 또 제가 사원도 써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을 주시는데 보니까 봉투에 최소가 5,000원 또 10,000원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그날 23만원을 벌었어요. 서화를 그려 판매하는 일로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박세준. 계룡산 서당에서 돌머리라 빈잔을 받으며 인내로 배워둔 한학과 서화가 막막했던 서울 생활에 한 줄기 빛을 던져줄 줄 과연 누가 알았겠는가.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을 발명과 사업으로 연결시켰던 박세준. 그가 새롭게 구상한 사업이 있었으니 지워지지 않는 물감으로 한복이나 커튼에 그림을 그려넣어 판매하는 일이었다. 당시 한복에 놓인 자수를 보며 힘들게 수를 놓는 대신 손쉽게 그림을 그려넣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확신했던 것. 하지만 모아뒀던 자금을 모두 쏟아부으며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은 1년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밤에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놓으면 등허리가 쑤시고 앞으로 놓으면 숨을 가쁘고 옆으로 놓으면 옆구리가 쑤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와병으로 사경을 해먹고 있었는데 부도가 나도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부도가 나라. 80명의 직원을 고용했던 사업체 사장님에서 빚에 쫓기는 빈 털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 그렇지만 언제까지 실패에 머물러 있을 순 없는 노릇. 지인에게서 공터 한 귀퉁이를 무상으로 얻을 수 있었던 그는 그곳에서 특유의 오뚜기 정신을 발휘했다. 건설 현장에서 쓰고 버린 자재를 활용, 재기를 위한 조그마한 사무실을 직접 지었던 것. 그런데 원래 공터였던 자리인지라 사무실엔 전기도 없고 물 역시 나오지 않았다. 박세주는 궁여지책으로 전기는 이웃집에서 빌려 쓰고 화장실은 인근 놀이터 시설을 이용하며 재기를 위해 몸부림쳤다. 그러니까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런 사무실에서 15년 동안 재기를 노린다는 게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죠. 정말 대단한 집념하고 끈기 이런 게 있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을 텐데요. 손바닥만한 사무실에서 안 해본 사업이 없었을 만큼 박세주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을 벌였다. 말 그대로 안 해본 사업 빼고는 다 해봤다고 할 정도였는데 빌딩 로비를 임대해 동양화 피규어 전시회를 여는가 하면 직접 고안해낸 방식으로 수석에 사진을 새겨넣어 판매하기도 했다. 쓰디쓴 실패를 맛보게 한 사업도 있지만 이른바 대박을 안겨준 사업도 있었으니 직접 개발한 목적지를 손쉽게 찾는 지도책은 연간 150만 부나 판매될 정도로 대단한 성공을 거뒀고 덕분에 전기도 화장실도 없는 공터 사무실에서 15년 만에 탈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갖가지 발명품을 직접 개발해 사업을 일으킨 그를
세상은 그때부터 발명가로 인정해 주기 시작했다. 한국의 발명왕 박세준. 이것은 그가 맨주먹으로 얻어낸 자랑스런 이름이었다. (2001년)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에서 최고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박세준.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은 국가산업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82년 전국 우수 발명품 전시회로부터 이어진 과학 분야의 주요 행사 중 하나. 당시 이미 40개에 가까운 각종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그는 환경 관련 특허 기술로 본격적인 벤처 사업을 시작했던 터. 그 기술의 우수성이 대한민국 특허기술 대전을 통해 비로소 인정을 받은 셈이었는데, 그 기술이란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농사용 퇴비로 바꾸는 것으로, 경기도 시흥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기술 공모에서 막강한 대기업을 제치고 1위로 선정된 바 있는 박세준의 특허 기술이었다. 우리나라 음식이 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로 나온 음식물도 퇴비로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죠. 음식물 쓰레기의 염도를 크게 낮추는 기술, 거기 비닐이 섞여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 비닐을 제거하는 그 두 가지 기술이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데 기술 공모에서 1등을 차지한 후 박세준은 우려 섞인 시선과 마주쳐야만 했다. 당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구축은 5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큰 설계 시공을 해낼 수 있겠냐는 불신이 무엇보다 컸던 것. 그러나 보란 듯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완공됐고, 이 시스템으로 대한민국 특허기술 대전에서 대통령상까지 수상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환경 관련 사업으로 2000년 한 해 매출 40억 원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박세준은 이때부터 어엿한 중소기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제가 사실 6번을 망했는데, 망할 때마다도 제가 그 용기가 있었던 거는 망해도 굶어 죽진 않는다. 내가 양심을 잘 쓰고 정말 그 정직하게 세상을 올바로 살면 내가 이 손만 가지다가도 먹고 산다. 하루 수십 톤씩 쏟아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농사용 퇴비로 변신시킨 박세준. 그러나 그에겐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나는 지독한 악취였다. 남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참을 수밖에 없다고 여긴 음식물 쓰레기 냄새였지만, 그의 발명가 기질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 하루에 100톤을 처리하게 되는데 막 적체가 되고 거기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효를 시켜야 악취가 없어지는 건데, 부패도 세균이 하고 유해균이 하고 발효는 유익균이 한단 말이죠. 그 균을 찾는데 독초를 여러 가지를 다 모아서 발효를 시켜본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의 심한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박세준이 찾은 비밀의 열쇠는 바로 미생물. 자연에서 얻은 미생물을 액체 상태로 만들어 하루 50리터 정도 뿌리니 음식물 쓰레기 악취를 없애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이 기술 역시 특허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게다가 이 미생물은 축산업에도 곧바로 적용됐다. 미생물 가루를 돼지 사료에 섞어 먹이자 새끼 돼지의 폐사율이 크게 줄었고, 돼지 우리의 액체 상태로 살포하니 분뇨의 악취 또한 사라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냄새 없이 액체로 된 분뇨를 논이나 밭에 뿌려주면 토양이 비옥해지고 농작물의 병해충 저항성도 커집니다. 골칫거리에 불과하던 돼지 분뇨를 완전 재활용하는 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과 축산업에서 미생물의 효과를 확인한 박세준은 관심 분야를 더욱 넓히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현대인의 건강 문제였다. 미생물과 인체의 건강,
이 둘 사이엔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일까? 오랫동안 미생물에 관심을 가져온 박세준. 그가 미생물 중에서도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건 바로 인체 내 유산균이었다. 언제부턴가 건강식품의 하나로 자리를 잡은 유산균은 장 속에 꼭 있어야 할 세균의 일종. 우리의 장 속엔 대략 4,500가지의 세균이 존재하고 있는데 크게는 건강을 해치는 유해균과 이것을 막아 건강을 지켜주는 유익균으로 나뉘고 대표적인 유익균의 하나가 바로 유산균인 것. 유해균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려고 하면, 감염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 장벽에 달라붙어야 됩니다. 미리 유산균이 많이 있어서 장벽을 빽빽히 채우게 되면 그 유해균들이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죠. 유산균 같은 경우는 아세트산이라든지 젖산을 생산해서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런 산성 환경을 유해균은 싫어하고 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인류가 처음 유산균을 발견한 건 지금으로부터 불과 159년 전인 1857년. 프랑스의 미생물학자 파스테르는 포도를 발효시켜 와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산균을 발견했지만 그 효능까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그 후 유산균의 아버지라 불리는 메치니코프가 불가리아 지방의 많은 노인들이 유산균을 섭취하면서 100세가 넘도록 장수한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1899년 생명의 연장이란 논문을 발표하면서 비로소 유산균의 효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 오늘날 요구르트가 세계적인 건강 기호식품이 된 것도 메치니코프의 발견 덕이라면 덕인데 그 후로도 의학계가 밝혀낸 유산균의 구체적 효능은 무척이나 다양하다.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 작용을 하며 콜레스테롤까지 억제시켜준다는 것. 그 외에도 소화 기능을 촉진해주고 해독 기능을 해주고 그 음식을 통해 들어온 그런 그 나쁜 균들을 억제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설사라든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대사 장애, 그다음 만성 피로, 피부 질환, 알레르기 질환, 또한 각종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많은 효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놀라운 효능을 가진 유산균을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인체 내 자연 치유 능력이 높아져 각종 질병의 예방은 물론 치료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몸은 어떤 한 가지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해독 기능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거죠. 해독 기능을 해주는 좋은 물질 중에 하나가 유산균이고요. 모든 사람은요, 자기 몸에 자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꼭 필요한데 그 중에 중요한 건 식습관이죠. 결국 내가 먹는 게 곧 내 몸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 습관 탓에 자연 치유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장 속 유해균이 늘어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 불균형한 식생활과 과도한 스트레스, 항생제 과용과 수면 부족 등은 유산균을 포함한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키는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유해균의 활동을 막아 각종 질병을 예방하려면 부족해진 유산균을 보충해 줘야만 하는데 이때 생기는 한 가지 문제점. 유산균은 위산과 담즙에 약한 성질이 있어 섭취 후 장까지 도달하게 되는 비율이 20-30%에 그친다는 사실이다. 유산균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 장내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유산균 제품들이 연구 개발돼 왔는데 유산균을 통한 건강 증진을 목표로 삼은 박세준 역시 위산에 강한 유산균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았고 오랜 연구 끝에 마침내 결실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유산균과는 달리 위산과 그리고 체온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소화 흡수 시간 18시간까지 120만 배가 증가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니셜을 붙여 명명한 이 유산균은 국내 다양한 연구 실험 기관을 통해 그 효능을 입증받기도 했는데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논문에 따르면 면역력 향상이 2배 반 이상 향상되었다는 논문이 발표되었고요. 충청대학교 논문에 따르면 과민성 대장균 증후군 환자를 164명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 소화불량과 변비가 72시간 만에 완벽히 개선되었다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유산균에 대한 확신 하나로 평생 모은 자금을 투자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기로 한 박세준. 그의 나이 63세의 모든 것을 건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러나 인생의 결실을 거둬야 할 나이에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식품 사업을 벌이겠다는 그를 가족들은 모두 말렸고, 그럴수록 한 번 결심을 하면 끝을 보고야마는 불도저 같은 추진력은 더 힘을 발휘했으니 남자에게 딱 좋아! 장건강에 딱 좋아! 부모님께 딱 좋아! 어린이 장건강에 딱 좋아! 딱 좋아! 자신이 만든 딱 좋아를 외치며 직접 출연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건 만큼 꼭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이었는지도 모른다. 너무 좋아! 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야 광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딱 좋아가 아주 좋아, 더 좋아, 참 좋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포괄한 것이 딱 좋아야. 딱 하면 끝난 거야. 그죠? 딱 좋아. 충북 청주에 위치한 한 공장. 지난 2009년 4월에 준공된 이곳에서는 하루 20톤이 넘는 자체 개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갖가지 곡류와 한약재에서 추출한 영양소는 유산균과 함께 특허받은 방법으로 발효되고 24시간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된다.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이 발효과학입니다. 발효과학. 발효한 식품을 먹으면 절대 부작용이 없잖아요. 유산균을 가지고 발효해서 우리가 먹게 되면 건강이 빨리 증진돼서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두메 산골의 한 소년. 그는 성공을 위해 발명을 거듭했다. 숱한 실패를 자산으로 발명가에서 환경벤처 사업가로 또다시 식품 사업가로 변신해온 박세준. 안 된다고 주저앉기보다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효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균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 항생제 정도는 유해균은 증식하고 유익균은 죽어버려요. 모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유해균이거든요. 그런 균을 슈퍼유산균을 잡으면 유해한 균은 잡고 유익한 균은 길러주는, 유산균도 여러 종류인데 다 특허를 받았고, 이번에 또 제가 15을 개발해서 특허 신청을 했습니다.